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의식이라는 주제에 참 매력적이면서도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의식은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의식이 대체 뭔지, 어디서 오는 건지, 또 혹시 사람 말고 다른 존재도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보면 의식을 정의하는 것부터 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주관적인 경험의 본질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의 의식 가능성까지 꽤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딱 시작부터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자료에서는 그 튜링 테스트 같은 걸로는 기계가 생각하는지 그런 건 알 수 있어도요. 왜 하필 나라는 이 존재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있는지 이 느낌 이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00년 전이나 후가 아니고 지금의 난이 아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사실 의식 논의의 핵심이면서 또 첫 번째 난관이죠.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할 때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깨어있는 상태처럼 주변 환경이나 나 자신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정보 처리나 기능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건 뭐랄까 좀 기능적인 측면이니까 상대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하나가 진짜 미스테리잖아요. 바로 그 너무나 개인적인 느낌, 그 자체. 흔히 감각질, 퀄리아라고 부르는 그 주관적인 경험료. 맞아요. 감각질? 내가 느끼는 이 파란색의 느낌이라던가, 커피 향이라던가, 이런 거요. 그렇죠. 바로 이 감각질이 이제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말한 의식의 어려운 문제, 그 hard problem의 핵심이에요. 아니, 물리적인 뇌, 그러니까 그냥 뉴런들이 전기 신호 주고받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런 붉다거나 따뜻하다 하는 이런 주관적인 느낌을 만들어내냐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불분명하다. 네,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거랑 어떤 느낌이 드는 것, 여기에는 뭔가 설명하기 힘든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처리만 하면 안 되고 이런 생생한 경험이 같이 와야 하냐. 이건 과학이 객관적으로 다루기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게요. 그럼 이런 느낌을 갖는 의식이라는 게 혹시 인간한테만 있는 걸까요? 자료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19세기 문헌을 인용하면서 끈끈이 주걱 같은 식물이 벌레 잡는 모습을 막 묘사해요. 그러면서 식물한테도 뭔가 어떤 인지나 경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좀 파격적이죠. 네. 식물의식은 사실 아직은 논란이 아주 많고요. 근데 동물의식에 대한 논의는 훨씬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2012년에 신경과학자들이 모여서 발표한 케임브리지 선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케임브리지 선언이요? 네. 이게 단순히 동물이 복잡한 행동을 한다. 이걸 넘어서서요. 포유류나 조류, 심지어 문어 같은 무척추 동물조차도 의식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신경학적 기반? 예를 들면 상동기관 같은 거요. 그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와, 그럼 동물들이 그냥 자극받는 기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죠. 동물이 만약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와, 이건 윤리적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겠는데요? 네, 바로 연결되죠. 네. 다른 존재 마음속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요. 여전히 어렵긴 하겠어요. 그냥 동물의 행동, 예를 들어 설치류가 놀 때 막 즐거워하는 표현을 한다거나 침팬지가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 걸 보고 아, 얘네도 뭔가 내면 상태가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잖아요. 확신은 좀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주관적인 의식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거냐,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재 과학계에서는 아무래도 물리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의식이란 게 결국 이 복잡하게 얽힌 뇌라는 물리 시스템의 활동 결과다. 이런 입장이 좀 지배적이에요. 아, 뇌 활동의 결과다? 네, 뇌 활동이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의 복잡성에 이르면 의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창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창발한다. 근데 정확히 어떻게 그게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그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 어떻게가 아직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물리주의 말고 다른 설명 방식은 없나요? 대안적인 관점 중에 좀 흥미로운 게 범심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심론이요? 네.
이건 의식이란 게 어쩌면 물질 자체의 근본적인 속성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전하처럼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경험 같은 게 우주 만물에 원래 퍼져 있고 뇌 같은 복잡한 시스템은 그걸 그냥 좀 더 구조화하거나 증폭시키는 역할만 한다. 뭐 이런 생각이죠. 와, 그럼 모든 것에 의식이 깃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뭐 그런 관점인 거죠. 상당히 좀 그렇죠. 그리고 또 고전적인 걸로는 이원론이 있고요. 이건 의식이나 영혼이 물질, 그러니까 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실체라고 보는 거고요. 아, 데카르트 같은? 네, 그런 맥락이죠. 물론 현대과학은 주로 뇌 연구를 통해서 물리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철학적 탐구들이 의식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건 분명해요. 이야, 나는 누구인가? 에서 시작해서 의식의 정의, 그 주관적 경험의 신비, 동물의식 가능성, 또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까지 진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시간이었네요. 결국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을 찾는다기보다는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부인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번 되새겨보시면서 이런 질문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료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만약 미래에 정말 인간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 AI가 나온다면요. 네, AI? 우리는 그 AI에게 과연 주관적 경험, 그러니까 감각질이 있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 의식에 대한 탐구가 이렇게 미래의 윤리적인 문제와도 바로 연결되는 거죠.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